출생 1973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로. 신체 186cm 79kg O형. 학력 서울남성초등학교, 동양중학교, 경기상업고등학교 중퇴. 최종 학력 중졸. 데뷔 1994년 영화 구미호. 자칭타칭 대한민국 최고 미남 배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출연한 영화들 중에는 성공한 것도 많고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영화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통계로 봤을 때 그의 흥행 성적은 대중들에게 알려진 그의 이름값과는 다르게 데뷔 이래 2018년까지의 기준으로 단편 영화, 특별 출연, 연출 등을 제외한 손익분기점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로 봤을 때는 25개의 영화 중 단 10개만이 성공했습니다. 흥행 성공률 40%. 정우성이라는 이름값에 좀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그 거품이 끼게 하는데 저 또한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그가 출연한 영화 단 한 편도 보지 않고 그냥 이름값만 보고 좋아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가 가진 중졸이라는 학력만 봤을 때는 정우성이라는 인물은 폄하당하기 쉽지만 우리가 그의 저학력에도 불구하고 그를 높이 평가했던 건 그런 약점을 감출 수 있는 뛰어난 외모, 올바른 품행, 그리고 UN 난민기구를 대표하는 친선 대사를 하는데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면서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유불급, 약도 독이 되는 것처럼 그의 좌파적 정치 성향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의 행보가 이토록 역겹고 반감을 사는 건 바로 UN 난민 홍보대사 때문입니다. 정우성의 국제적인 선행은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고 정우성처럼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는 건 더욱더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에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는 사실상 사화가 된 지 오래라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라고 하네요. 사실상 뒤늦게 한국에서만 유명해지고 널리 쓰이게 된 특이한 경우, 심지어 비정상회담에 출연한 여러 대륙의 동서양 외국인들도 프랑스인을 포함해서 그 말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정우성의 난민 옹호는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난민은 이제 단순히 인류 보편적 호혜성 차원에서 볼 일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의 이런 난민 옹호 일변도 행보는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유럽 난민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류 보편적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별다른 필터링 장치도 없이 대규모의 난민을 받아들였던 많은 유럽 국가들이 난민들이 벌이는 범죄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130여 명의 사망자를 낸 2015년 11월 파리 테러, 총 8명의 범인 중 2명이 무장단체 대원인데 난민 신분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 2016년 유럽 난민 성폭행 사건, 독일 쾰른에서 약 1000여 명의 중동,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행인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강도, 절도, 폭행 등의 범죄를 자해. 파리, 런던 같은 유럽 강대국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2017년 8월에는 핀란드의 투르크 같은 소도시에서의 난민에 의한 무차별 테러 등 난민들이 벌이는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국가적, 국제적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슬슬 유럽 난민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국가적 문제가 될 것 같은 조짐을 보이는 것이 이미 난민 신청했던 예멘인이 2018년 7월 한국 여성을 성추행한 것은 물론이고 예멘에서는 합법이라 한들 한국에선 엄연히 불법인 카트라는 마약을 소지해서 징역형을 받았고 2018년 8월 중앙일보에서 제주 예멘 난민 50명을 검증하니 총든 사진 5명, 마약하는 사진 6명, 무려 14명은 무장 세력을 지지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고 2018년 10월 제주 예멘 난민 4명에게서 카트 마약 양성 반응, 2019년 2월에는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계열 극단 조직 소속 우즈베키스탄인들이 한국행을 모색하고 있다는 유엔의 보고서까지. 게다가 멜팅팟, 이민자, 난민들의 나라인 미국은 이런 사람들을 거의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미시간주 디어본이라는 도시는 사실상 무슬림 이민자, 난민에 의해 점령당하듯이 도시 하나가 이슬람의 나라가 되어버리며 인종 갈등, 종교 갈등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슬림 난민들은 그들의 이슬람 율법만 따르지 난민을 받아준 나라, 난민을 받아준 국민들의 문화, 관습, 법은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민이라는 가면을 쓰고 와서 원래 살던 주민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을 뿐더러 무슬림들의 출산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여전히 다산이 권장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출산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대로라면 무슬림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대다수를 차지할 거라는 예측은 다문화,
난민 문제는 더 이상 단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 나아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하게 만든 난민들은 더 이상 불쌍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파괴하는 침략자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무슬림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도 혐오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 저질렀던 실수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몇백 년 전의 역사도 아니고 몇십 년 전의 역사도 아니고 불과 수년, 수개월 전의 역사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난민을 옹호하고 이제는 난민을 반대하는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을 마치 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졸미필 이상한 배우 정우성.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당신은 유엔 난민 친선대사도 대한민국 최고 배우도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지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